가족 중 누군가는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희생을 전하려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사연 여행에 큰 힘이 됩니다. 부부의 삶은 누군가 부러워할 만큼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편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떴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가만히 바라본 뒤 일어났습니다. 늘 신던 같은 신발을 신고 같은 가방을 들고 같은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현관 앞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시고 저녁 때 봐요. 그 말에는 걱정과 믿음과 사랑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하루를 준비하며 움직였고 저녁이면 내 식구는 같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며 행복하고 단란한 이야기로 하루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고 행복하기만 했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들이 영원할 거라 믿었는데 그 평범함이 이토록 귀한 줄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아침 식탁 위 신문을 천천히 넘기며 세상을 훑고 있었고 커피를 한 모금 천천히 마신 뒤 아내를 바라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웃음이었고 그래서 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금방 올게. 언제나 하던 말이었고 언제나 같은 톤이었고 언제나 같은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다녀와요. 그날도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시간은 평소처럼 흘렀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했고 아이들은 각자의 하루로 흩어졌고 집은 낮 동안 조용히 숨 쉬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되자 아내는 무심코 시계를 몇 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네. 금방 오겠지. 늘 그랬으니까. 하지만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마음도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어둠이 스며들고 집 안 불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아내는 현관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고 왜 이렇게 늦지? 길이 막히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밤은 생각보다 빨리 깊어졌고 아이들은 아빠 아직 안 오셨어요. 아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곧 오실 거야 대답하며 그 말은 아이들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나왔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다시 한 번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아내의 머릿속에 왜 하필 오늘일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스쳐가며 불안한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읽지 않은 문자는 그대로였고 아내는 휴대전화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 안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숨을 조여왔습니다. 불안은 걱정으로 바뀌었고 걱정은 점점 공포로 번져가며 사고는 아닐까, 길에서 쓰러진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현관 불을 켜두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1초 1초가 이렇게 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밤 11시를 지나 12시가 되었을 때 아내는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창밖에 차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남편일까? 차가 지나갈 때마다 마음은 조용히 무너졌고 집 앞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아내는 문득 낮에 남편이 웃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평범한 웃음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설마. 그 말은 어느새 혼잣말이 되었고 기도가 되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았고 눈을 뜨면 현실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식 없이 아침이 오면 정말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일까봐 새벽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끝이 아니라 아내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왜였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준 말이 있었을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남편 마음에 오래 남았을까? 아내는 그런 말을 언제 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남편은 무엇을 느꼈는지까지 하나하나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혹시 아이들 문제로 혼자 고민한 일이 있었을까? 말수가 줄던 시기, 방문을 닫고 들어가던 모습. 남편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아내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그때 왜 묻지 않았을까? 왜 한 번 더 괜찮냐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냥 지나쳐 버렸을까? 아내는 자기 자신을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좋은 아내였을까?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밥은 같이 먹었지만 마음은 정말 같이 나누고 있었을까? 아내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되짚어 봐도 뚜렷한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큰 부부싸움도 없었고 남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늘 한결같았고 아내 앞에서도 쉽게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유 없이 사라질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몰랐던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나만 모르는 상처가 그 사람 안에 쌓여 있었던 건 아닐까? 밤이 되면 아내는 같은 장면을 반복해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남편, TV를 바라보던 뒷모습, 깊게 내쉬던 한숨, 그때 왜 한 번 더 묻지 않았을까? 괜찮냐고, 무슨 일 있냐고, 손을 잡고 한 번만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 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자책은 습관처럼 따라붙었고, 밥을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문득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스스로에게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아내는 이유를 찾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일까봐 두려웠고, 만약 남편이 떠난 이유가 나 때문이라면 어떻게 견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생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아니다. 그래도 혹시. 그 반복 속에서 아내의 마음은
조금씩 달아갔습니다. 아내는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텼고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문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정말 사라질 것 같아서 아내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남편의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골라 올렸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짧은 글을 적는 손이 여러 번 떨렸습니다. 혹시 이 얼굴을 본 사람이 있다면, 혹시 스친 기억 하나라도 떠올려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역 앞으로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단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혹시 남편을 본 적은 없는지, 혹시 기억 속 어딘가에 남편이 남아있지는 않을지 매 순간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전단지를 건넬 때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했고 잠깐만 봐달라고 말하며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전단지를 보다가 고개를 젓거나 지나쳤고 그럴 때마다 아내의 가슴 한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인들에게도 뜸했던 번호를 하나하나 누르며 미안함을 먼저 삼켰습니다. 부담이 될까, 귀찮아할까 말을 꺼내기까지 숨을 여러 번 골랐고 그제야 눈치를 보며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본 적은 없는지, 비슷한 사람을 본 기억은 없는지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모르겠다, 본 적 없다,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 전화가 끊어지고 나면 아내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못 받았다는 사실보다 이제 물어볼 사람이 하나씩 줄어든다는 현실이 더 아팠습니다. 시간은 아내 마음과 상관없이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계절이 바뀌어도 남편 소식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하루만 지나도 심장이 조여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며칠이 지나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아내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실종 1년이 지났고 그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 시간이 남편의 실종을 확정하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더 이상 연락은 없었고 진전이 있으면 연락 주겠다던 말도 어느새 의미 없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설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내는 쉬지 못했고 혹시 전화가 올까? 혹시 문자가 올까?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몸은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변하지 않은 현실이 아내를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웃는 법을 잊어갔고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길을 걸어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으며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은 늘 남편을 찾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더 빨리 나섰다면, 내가 더 크게 소리쳤다면, 내가 하루라도 먼저 신고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대답 없는 질문은 상처로 남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찾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포기하는 것 같았고, 포기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오늘도 지친 몸을 일으켜 다시 남편을 찾으러 나설 준비를 합니다.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는 하루도 남편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에도 잠들기 직전에도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그 질문들이 매일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남편을 부르며 소리 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 수백 번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꿈에서라도 단 한 번만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얼굴만 볼 수 있다면, 숨 쉬고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아내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보다 먼저 몸이 무너졌고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았고 눈을 감아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는 시간이 길어졌고 가슴이 답답해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쉬어야 한다고 말했고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몸이 먼저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내 마음에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냐고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은 남편에게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혹시 남편도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지 않을지, 혹시 아내를 떠올리며 마음 아파하고 있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누가 위로의 말을 건네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들은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고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돌볼 힘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무너지면 혹시 남편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찾을 때 그를 맞이할 힘조차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아내를 조용히 일으켰습니다. 아내는 사람이 적은 곳을 떠올리며 소음도 없고 시선도 없는 곳,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산속의 절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플 때 그곳에 머물면 숨을 쉴 수 있다는 말을 예전에 들었던 기억. 아내는 남편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오래 품고 가기 위해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무너진 채로는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쉬게 해야 다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고, 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길이길 바란다고, 조금만, 정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아내는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고, 다시 그 사람을 그리워할 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는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그저 남편 이름을 부르며 울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도망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랑이 너무 깊어서 숨 쉬기조차 힘들어진 한 사람이 다시 사랑할 힘을 얻기 위해 잠시 멈춘 시간이었습니다. 산속에 들어온 뒤 몇 달이 흘렀고 아내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고 아침이 오는 일마저 두려웠습니다. 눈을 뜨면 가슴이 먼저 조여왔지만 새벽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실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배 깊숙이 닿으며 가슴을 누르던 답답함은 하루하루 옅어져 갔습니다. 밤이 되면 전보다 깊은 잠에 들었고 자주 깨던 새벽에도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흘리던 눈물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아내는 이 변화가 반갑기보다 낯설었습니다. 혹시 회복이란 이름으로 남편을 잊게 되는 건 아닐지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복은 잊음이 아니라 다시 버틸 수 있도록 건네는 조용한 힘이라는 것을. 아침마다 절마당을 걸으며 아내는 숨을 골랐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며 조용히 다잡았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고 있으면 남편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쳐있던 모습이 아니라 예전처럼 말없이 웃으며 바라보던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내는 확신하게 되었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당신이라는 것을. 새벽 기도에 나설 때도 몸은 무거웠지만 그 시간만 되면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8배를 하며 천천히 몸을 숙일 때마다 분명히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자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그 손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이미 마음속 대답은 끝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에 있든 지금도 나를 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을 주고 있다는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당신이 힘을 준다면 나는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차갑던 자리에는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절의 종소리가 울려도 심장이 놀라지 않았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려도 가슴은 거칠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평안 속에서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을 향해 원망이 아닌 고마움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 시간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법당을 나서던 순간 시야 한켠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조용히 스쳐 지나갔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 그 모습은 마치 헛것을 본 것처럼 남편의 기억이 스치며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가까이 와도 된다고. 아내는 그 그림자를 붙잡지 않았고 뒤쫓지도 않았습니다. 사라지는 모습까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눈에 담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힘은 어딘가에서 남편이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아내는 숨을 고르고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걸었습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고 공기마저 부드러웠으며 하늘은 맑았고 괜히 한 번 더 올려다보고 싶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아내는 천천히 법당을 나섰습니다. 늘 걷던 길이었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시야 한가운데로 한 사람의 모습이 스며들듯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저 공기 속에 무언가 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울렸습니다. 그 뒷모습, 그 어깨선, 조금 숙인 고개까지 너무 익숙했습니다. 아내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있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았고 아니길 바라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래전에 대답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아내의 시간은 멈춰버렸고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 그 눈빛만큼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슴 속에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끝이 저릿해졌고 눈앞 풍경이 흐려졌습니다.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숨이 들어오지 않았고 소리를 내려고 해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무너졌고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변에 웅성거림이 들렸고 사람들이 아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듯 흐릿하기만 했고 그 군중 속에서 아내의 시선은 단 하나에 멈췄습니다. 수많은 얼굴 사이에서 오직 한 얼굴만 또렷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가만히 서 있는 그 사람,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라질까봐 또 환상일까봐 아내는 눈을 연신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맞다면 이번엔 제발 사라지지 말아달라고. 그날 공기는 끝까지 따뜻했고 바람은 끝내 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재회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듯 세상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내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남편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아내는 다시 정신을 잃었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주지 스님은 아내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셨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절에 처음 들어온 건 지금으로부터 대략 2년 전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는 아주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말도 거의 없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마당을 쓸거나 나무 아래 앉아 계신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되풀이하시며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묻곤 하셨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 못한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제 일을 기억 못하고 방금 나눈 말을 다시 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제야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원에 모셨고
그곳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나 중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기억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라지고 있었고 앞으로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으며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이곳에 오기 전부터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그 자리에 서 계셨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곳에서 머물 수 있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아무도 꺼내지 않았는데도 그분은 스스로 가족 이야기를 피하고 계셨습니다. 기억이 남아있을 때 스스로 사라지기로 이미 마음을 정리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듯 말씀하셨고 아직 기억할 수 있을 때 떠나야 한다고 반복하셨습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사라져야 한다고 하셨고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만은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말들은 울음도 분노도 없는 아주 담담한 말투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오히려 듣는 이의 마음을 더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분은 절에서 하루하루를 아주 규칙적으로 살아가셨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반복하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기억이 흔들릴수록 삶을 붙잡기 위해 더 단순한 일상에 매달리는 듯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의 이름을 잊었고 어떤 날은 왜 이곳에 있는지도 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 속에서도 단 하나 끝내 잊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마음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법당 한쪽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은 그 사람이 날 찾으러 오지 않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뜻하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병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최근에는 날짜도 계절도 구분하지 못한 채 말수마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중증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단계라 하루하루를 온전히 지낸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아주 또렷한 상태를 보이셨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날이 왔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가 끝난 뒤 그분은 혼자 법당 밖으로 나가셨고 그곳에서 시주님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주지스님은 그 말을 마치고 아내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이 이 절에 온 이유는 도망도 잊기 위함도 아니었고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만은 지워지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곳까지 조용히 걸어와 하루하루를 버텨온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산속으로 들어오기 전 처음 병원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병명은 귀에 들어왔지만 그 의미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길었지만 남편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의 가슴은 천천히 아래로 꺼져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들과 아직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아내의 이름을 잊게 된다면, 그 얼굴조차 떠올리지 못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병에 대해 알아보며 이 병의 끝을 조용히 마주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뒤에 자신이 가족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 차마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의 마음에는 하나의 결심이 또렷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대로 곁에 남아 가족을 힘들게 하느니 기억이 남아있을 때 떠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돌보느라 지쳐가는 모습과 아이들이 아버지를 낯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서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그날 이후 남편은 가족의 얼굴을 이전보다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리는 모습과 아이들이 웃으며 학교 이야기를 하는 순간들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울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때 무릎이 흙을 털어주며 괜찮다고 말해주던 자신의 모습도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딸이 운동회에서 손을 흔들며 아빠를 찾던 모습 또한 마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환한 웃음은 지금도 남편의 가슴 한가운데를 따뜻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처음 손을 잡던 날 서툰 말투로 미래를 약속하던 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함께라면 괜찮다 웃던 그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그 기억들이야말로 자신의 전부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기억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잠든 밤마다 남편은 조용히 얼굴을 바라보며 지금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떠올릴 때 병든 모습이 아니라 늘 곁에 있던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떠나는 날을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며 평소처럼 금방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아내는 그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 알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나서며 남편은 한 번 더 집안을 바라보았고, 그 안에 남아있는 웃음과 온기와 자신의 삶을 가슴 깊이 담았습니다. 남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가족을 위한 마지막 책임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걸었습니다. 떠나는 길 위에서 남편은 울지 않았고 대신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다고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기억이 남아있을 때 사랑을 지키기 위해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 선택이 가족에게 남길 상처를 알면서도 더 큰 짐을 남기지 않기 위해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삶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떠났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잊히고 싶지 않았기에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사랑을 남기고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주지 스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숨을 고르며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설명이 아니라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남편의 시간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가슴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없었고 원망이라는 감정도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야 알겠다는
조용한 이해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족을 생각했고, 마지막까지 남편이자 아버지로 남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왜 말없이 떠났는지, 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남편은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지만 아내는 그 사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고 말을 건네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숨 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이 아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웃었고 그 미소 하나로 아내는 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이 아내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고 사라지는 기억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보내는 법을 하루하루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남편에게 점점 더 가혹해졌고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질 만큼 남편의 숨결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이미 수없이 이별을 마음속에서 연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얼굴은 고통 대신 평안이 남아 있었고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쉬는 사람처럼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여기까지 정말 잘 왔다고.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함께 살아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남편은 평안을 찾기 위해 머물고 싶어 했던 이곳에 그의 뜻대로 안장되었습니다. 그곳은 도망의 끝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안식처였고 삶이 완성되는 자리였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를 자주 찾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장소였지만 남편이 가장 자기 자신으로 존재했던 시간이 머물러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저를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벌도 속죄도 아닌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을 이어가는 아내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여운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 즈음 비구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을 등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남긴 마음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 밥을 푸고 남편을 위해 마당을 쓸며 남편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는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놓아주기 위한 기도이며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잘 살아가겠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을 때보다 떠난 뒤에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아내는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냅니다. 그것이 사랑을 끝까지 지킨 한 사람이 선택한 남은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어딘가에 겹쳐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짐이 되지 않길 바라며 혼자 아파했던 사람과 그 마음을 뒤늦게 알아보고 스스로를 탓했던 사람. 서로 다른 선택을 했지만 결국 같은 사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순간들은 기억 속에서 점점 더 단단해져 남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랑 덕분에 다시 하루를 견뎌내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눈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아직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그 마음을 미루지 말고 지금 전해보세요. 사랑은 미루는 순간 과거가 되고, 전하는 순간 현재가 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 이 이야기가 작은 온기로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그 사랑은 이미 당신에게 닿은 것입니다. 인생 사연 여행은 그런 사랑과 당신을 항상 응원합니다.